안녕하세요. XR 스튜디오를 위한 언리얼 엔진 설계, 그 중에서도 영화 촬영을 위한 언리얼 엔진 설계를 바탕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게임공학과의 윤태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로는 XR 환경의 이해, XR 스튜디오 활용의 예,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XR 스튜디오 제작, 그리고 XR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 환경의 이해, XR은 확장현실이라고 하죠. 혼합현실과 함께 미래의 신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신기술은 바로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AI 기술, 햅틱 기술이 접목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XR 환경, XR 부분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메타버스 단계가 될 수 있겠죠. XR을 활용한 영화 산업으로 보게 되면은 LED월과 언리얼을 활용해서 버추어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고, 바로 이런 디지털 로케이션, 또 디지털 환경 구현, 실시간 영화 촬영을 위한 기술 혁신, 바로 비용 절감 및 촬영 시간의 단축을 통해 획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R 스튜디오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확장현실 스튜디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로케이션 비용을 줄이고 영화 후반 작업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기법을 제공합니다. 영화 제작에서 로케이션은 막대한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중요한 요소죠. XR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가상현실 기술과 실시간 합성을 통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촬영의 필요성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XR 스튜디오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배경과 VFX 효과를 실시간으로 조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 효과의 높은 품질과 실시간 렌더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화 제작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XR 스튜디오는 현대 영화 제작에 있어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영화 촬영과 후반 작업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동시에 더욱 현실적이고 멋진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XR 스튜디오의 역할은 영화 제작의 가능성을 무한히 넓혀주며 차세대 영화 제작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XR 스튜디오에서의 영화 촬영 단계를 보면은 XR 스튜디오를 통해 영화를 촬영하는 단계는 현실과 가상현실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첫 번째로는 가상 세트 기획이 있겠습니다. XR 스튜디오에서의 영화 촬영은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실제 로케이션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필요한 가상 세트와 환경을 디자인하고 설정하는 것이죠. 가상 세트 구성. XR 스튜디오에서는 가상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 촬영을 위한 가상 배경과 요소를 디지털로 제작합니다. 이는 실제 배경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며 필요한 물체와 구조물을 가상으로 생성하여 영화 촬영에 사용됩니다. 카메라 및 트래킹 시스템 설정. XR 스튜디오는 실시간 합성을 위해 카메라 및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카메라는 배우와 촬영 스태프들이 움직이는 동안 위치와 방향을 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트래킹 시스템은 배우와 카메라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가상현실 촬영이 되겠죠. 실제 촬영은 XR 스튜디오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는 가상 세트 안에서 움직이며 대화하고 연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는 배우의 움직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가상 배경과 합성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실시간 합성. XR 스튜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실시간 합성입니다. 실시간 합성은 가상 배경과 실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실제로 촬영된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배우와 가상 세트를 실시간으로 합성하고 필요한 VFX 효과를 추가하여 최종 영상을 만듭니다. 영화 후반 작업. XR 스튜디오에서의 영화 촬영은 후반 작업 과정을 대폭 단축시킵니다. 실시간 합성을 통해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므로 추가적인 후반 작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영화 제작을 가능하게 하죠. 이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디지털 월드를 제작해 볼 거예요. 영화 작업을 위한 실시간 디지털 월드를 한번 제작해 보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R 스튜디오는 현대 영화 제작에 있어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영화 촬영과 후반 작업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동시에 더욱 현실적이고 멋진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XR 스튜디오의 역할은 영화 제작의 가능성을 무한히 넓혀주며 차세대 영화 제작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스템들과 렌더링 효과들을 통해서 실제와 같은 빛과 사실감을 실시간으로 구현해주고 있는 언리얼 엔진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디지털 월드 제작의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영화에 필요한 디지털 월드를 기획을 합니다. 가상의 장소, 현실의 장소, 미래의 장소, 과거의 장소 등 어떤 것들을 기획할까요?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프롬프트로 구체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처럼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챗GPT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또 구성을 하고 또 구상된 아이디어를 미드전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 크리에이터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로 컨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 현실에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진 데이터 및 3D 스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3D 스캔 및 3D 모델링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디지털 월드를 제작하게 되죠. 디지털 월드는 지형 제작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환경 제작 그리고 각각의 소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에셋 제작 또 캐릭터가 필요하다면은 가상 캐릭터 등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완성된 디지털 월드의 테스트 및 수정이 될 수 있겠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월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상장소에 대한 아이디어 방법으로 보면은 가상장소는 바로 우리가 직접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거나 러프 스케치를 하고 일러스트를 통해서 만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올해는 AI가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래서 AI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이제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활용한 방법이고,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버타운이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잡고 실버타운에 들어갈 다양한 단어들, 필요한 단어들을 쭉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뷰를 만들어냈고, 그 뷰를, 마음에 드는 뷰를 제가 선택을 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유니티 엔진을 활용해서 만든 디지털 월드예요. 그래서 각각의 컨셉을 잡은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유니티 엔진 안에서 또 건물도 배치하고 필요한 어떤 산책로도 배치하고 또 물도 배치하고 또 안전을 위한 시설, 난간 부분들도 배치하면서 전체적인 가상 월드 부분들을 디지털로 꾸밀 수 있는 가상 월드를 한번 꾸며본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또 노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로봇이라고 해서 한번 제작해 본 거고, 또 필요할 때 응급 상황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한 그런 도우미 드론을 예상을 해가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제작해 본 거예요. 현실에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이와 같이 현실에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3D 스캔 데이터, 또 사진 데이터, 또 CAD 데이터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현해 볼 수 있죠. 요거는 제가 그 양산 통도사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언리얼 엔진으로 직접 제작해 본 디지털 월드예요. 이렇게 언리얼 엔진을 한번 구현해 본 거고, 요 구현한 과정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D 스캔 및 3D 모델링,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통해 디지털 월드를 제작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지형 제작,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지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 지형 부분들을 랜드스케이프, 언리얼 엔진에서의 랜드스케이프 모드를 통해서 이런 스컬프트, 붓으로 알파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부드럽게 뭉개주고, 튀어 올라와야 될 부분들은 붓을 통해 가지고 스컬프팅,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웅덩이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언덕 부분들을 만들 때는 두 개의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높이를 적용시킨 후에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언덕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끝부분은 또 스무스 툴을 이용해 가지고 뭉개주고 또 추가시켜 가면서 평평하게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만들어진 그 지형 부분들은 이와 같이 지형 머티리얼을 구성을 해서 이와 같이 필요한 부분에, 지형 부분에 어떤 부분에는 흙바닥을, 어떤 부분에는 풀바닥을, 어떤 부분에는 낙엽바닥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머티리얼을 노드로 구성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머티리얼을 이렇게 노드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주게 되면은 표현을 해낼 수가 있죠. 수월하게 필요에 따라서 브러쉬로 칠해가면서, 페인트로 칠해가면서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텍스처를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별로 각각의 우리가 필요한 텍스처들을 적용을 시켜주고 그 부분들을 이와 같이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머티리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표현해주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퀵셀 브릿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퀵셀 브릿지는
이 안에 다양한 에셋 부분과 필요한 서페이스 또 머티리얼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수월하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머티리얼 데이터를 이와 같이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추가시키게 되면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와 같이 기본 베이스 컬러, 노멀 맵,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러프니스 맵들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을 가장 위에는 베이스 컬러, 가운데 부분에는 노멀 맵, 아래쪽에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그리고 러프니스 맵 이 부분들을 배치를 시킨 후에 이와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make material attribute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R 값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에다가 G 그린 값은 러프니스 값에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멀티플라이에서 뽑아낸 이 값들은 각각의 텍스처로 쭉 또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러고 또 이것도 더 선택을 해주고 C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룹화 시킬 수가 있어요. 쫙 선택을 해주고 C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그룹화 시킬 수 있고 레이어 3번으로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3번은 머티리얼을 또 이렇게 노드를 연결시켜주고 이거를 어플라이 시켜서 저장해주면은 요 머티리얼을 사용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페인트로 바꿔주고 페인트로 바꿔주면은 새로 하나 더 추가된 부분들을 불러온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 페인트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페인트로 칠해주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텍스처들을 더 추가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부분들을 또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페인팅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지형 부분들을 만들 때 이와 같이 지형 부분의 텍스처들,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필요한 머티리얼을 추가해 가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 데이터들을 보고 사진 부분들을 보고 정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텍스처들을 또 머티리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형 제작을 통해서 처음 해줘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지형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지형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자연환경 제작. 언리얼 엔진에서 자연환경을 제작할 때는 물, 풀, 나무, 라이팅, 그리고 안개, 먼지, 연기 등 다양한 효과들까지도 적용시킬 수가 있고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자연환경을 구현할 때는 지형이 만들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물과 풀과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돌도 있어야 되겠죠. 지형 부분들. 그 다음에는 에셋 부분들을 또 표현해야 되는데 에셋 부분들도 가져올 수 있고 직접 만들어서 제작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퀵셀 브릿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메가 데이터들, 메가 스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퀵셀 브릿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에셋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불러드릴 수가 있고 또 나무, 풀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나무는 없고 나무는
그 에셋 스토어에 가게 되면은 마켓 플레이스에서 다양한 또 나무를 만들었던 부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마 풀하고 돌 이런 부분들만 퀵셀 브릿지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에셋 부분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직접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배치시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비슷한 부분들, 아니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들을 불러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다양한 소스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소스들은 대부분 리얼리티 스캔 데이터를 3D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용량이 꽤 고용량이에요. 굉장히 사실감 있긴 하지만 단점은 너무 고용량이다. 그래서 용량이 너무 크다. 굉장히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단점 빼고는 정말 앞으로 이 메타버스 세계를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엔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업의 퀄리티만 보더라도 뭐 대단하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불러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에셋에서 돌 같은 것도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돌을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불러드릴 수가 있죠. 드래그 앤 드롭.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크기도 조절하고 위치도 조절해서 배치를 시켜보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고 폴리지라고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부분들이 등록된 부분들이 다양하게 바닥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풀, 또 나무, 또 꽃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시키고, 이 등록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배치시킬 때 폴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주면은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만드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부분들을 바로 직접 불러드릴 수 있지만 폴리지 타입으로 불러드린 후에 여기에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선택을 해주고 클릭해주고 선택을 해제시켜주게 되면은,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부분이 붓으로 그릴 때 표현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 부분만, 마찬가지로 표현된 부분만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표현된 부분만, 선택된 부분만 지워지고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날 때는 그냥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되고, 지울 때는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꽤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을 등록시켜서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자연물을 만들 때는 더더욱 이 폴리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죠. 이와 같이 선택된 부분만 표현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선택된 부분만 지울 수가 있고, 또 선택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표현하고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해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택 해제, 선택 해제.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선택을 전체를 다 선택해서 한 번에 선택하고 한 번에 해제시킬 수도 있어요.
전체를 다 이렇게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랜덤하게 뿌려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넓은 부분을 표현할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모델 데이터들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3D Max나 뭐 블렌더나 마야에서 제작된 데이터를 FBX 파일로 저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FBX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브젝트를 에셋을 언리얼 엔진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지는 부분은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다가 배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배치를 시키고, 크기를 키워줘야 된다 하면은 크기 부분들은 뭐 머티리얼도 적용시켜주고, 머티리얼은 선택해준 후에 그 밑에 보면은 머티리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머티리얼 부분들을 화살표를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머티리얼이 작업한 텍스처가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크기를 키워주고 줄여줘야 될 부분에는 스케일 부분들을 조절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크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고 배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게 1.46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5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해서 스케일 1.5, 탭 1.5, 탭 1.5. 그래서 크기에 맞게끔 크기를 늘려준 후에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움직임 부분들을 표현할 때는 WASD,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을 로테이트 시켜가면서 우리가 대부분 게임을 하듯이 WASD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겠고, 이런 그 계단 부분들도 다 에셋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조립을 해가면서 만든 결과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필요한 돌들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불러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통도사의 모습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플레이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장면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이 게임 안으로, 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움직여 보고, 또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수정할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둘러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죠.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또 테스트 해보면서의 문제점들은 수정해 가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과정 부분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지금 이제 게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화면 부분들은 실제 환경 부분들을 디지털로 옮긴 결과물이고, 이 디지털로 옮긴 결과물은 나중에 영화 촬영을 위해서 하나의 디지털 월드로 활용될 수가 있고, 디지털 월드는 또 실시간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그 각도를 통해 가지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들을 위해서 또 실시간으로 또 원하는 오브젝트를 또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원하는 부분에 라이팅 부분들도 변경시켜 줄 수 있고, 또 노을이 지거나 또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또 환경, 안개가 꼈거나 이런 모든 환경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원하는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느낌들을 빠르게 디지털 월드로 만들어서 영화 촬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3D) 스캔 및 3D 모델링,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디지털 월드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셋 제작, 언리얼 엔진,
에셋 제작을 위해서는 이런 그 3D 프로그램들이 또 필요해요. 디지털 월드에 필요한 그런 소품 등, 그리고 3D 모델링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디지털 텍스처 작업 등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에셋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만들어 봤던 시계 장면인데, 모델링은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모델링 한 거고, 모델링 했던 데이터들은 다시 서브스탠스 페인터라는 텍스처 전문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결과물들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던 부분들은 여기서 머티리얼화 시키고, 언리얼용 머티리얼화로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들을 텍스처로 만들어 준 후에 FX 파일과 텍스처 파일 부분들을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우리가 에셋 부분들을 언리얼 엔진 안에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소품들을 하나하나씩 원하는 소품들, 또 있는 소품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소품들을 사용하되, 또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3D 모델링, 또 3D 스캔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더 활용 범위를 더 높여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응용 범위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떤 용어에 들어가면 효과적일까요? 애니메이션? 이런 독특한 그런 느낌들도 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실시간용 데이터들을 만들면서 같이 공부해봤던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장난감의 한 장면으로 또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으로 또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텍스처와 모델링 데이터들을 언리얼 엔진으로 보내서 FX 파일로 변환시켜서 보내서 이 부분들을 에셋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작된 결과물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및 완성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LED 월을 통해 가지고 영화 촬영을 위해서 배치가 되고, 또 카메라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카메라 부분하고 같이 연동돼서 하나의 디지털 월드 그리고 디지털 XR 스튜디오로 활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부분들이 앞으로 더더욱 효과적이고 극대화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으로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는, 또 후반 작업을 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배우들이 더 몰입감 있게 또 연기를 할 수 있는 단축이란 부분이죠. 시간의 단축과 또 연기를 더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요즘의 영화 촬영의 흐름이다 보면 되겠죠. 특히 요즘처럼 그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야 되고, 또 시리즈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구축하는 비용은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시리즈물로 만들어낼 때는 그 비용은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또 그런 강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시간적인 단축은 결국 비용의 단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XR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애플에서는 비전 프로라는 XR 기기를 발표했죠. 공간 컴퓨팅이라는 큰 개념을 갖고 발표를 했어요. 이 XR 기술은 현재 영화, TV,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가 돼요. 특히 애플에서 발표된 비전 프로를 통해 XR 기술은 한층 더 높은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사용 편의성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로 인해 업무와 실생활에서 XR 기술의 활용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 기기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나타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가격이 한 56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애플이 다시 한번 이 스마트폰에서의 영광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정말 한번 출시되면은 꼭 체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장 크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메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업그레이드된 XR 기술은 일상적인 생활에도 더욱 널리 사용될 것입니다. 비전 프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업무에 더욱 효율적으로 XR 기술을 활용하고 실생활에서도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XR 기술의 미래는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교육적인 부분에서나 또 실제 수술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 접목이 될 것이며,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경험과 미래의 꿈을 심어주게 될 것이죠. 교육은 이와 같이 로마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죠. 창의적인 부분들, 그리고 생산성에서도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가상공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상공간이 실세계로 옮겨질 수도 있고,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는 이런 XR 환경과 함께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XR 스튜디오 제작, 그리고 영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언리얼 엔진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디지털화 시키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 많은 이 디지털 월드를 또 새롭게, 현실 부분들을 새롭게 디지털 월드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럴 때는 이제 3D 스캔 데이터들, 그리고 그 부분들 효과적으로 또 변환시켜주는 기능들, 기술들, 그리고 모듈화하는 방법 부분들, 또 엔진의 기술 부분들도 점차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효과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이 강의를 준비해보면서 다양하게 결과물들을 만들어 봤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강한 그런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이런 XR 환경,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 이 부분들은 결국 새로운 또 블루오션이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들 그 이상의 가능성들을 분명히 우리한테 가능성들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R, 그리고 그 다음 꼭지인 메타버스, 저도 무척 궁금한데, 다음번에는 또 어떤 결과물들이 또 나올지, 또 어떤 기대들이 되는 아주 기대 이상의 그런 기기들이 또 메타버스를 위해서,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위해서 나오게 될지 정말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